네, 한사격의 나비효과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얘기인데요. 예, 워낙 불확실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불투명하기도 하면서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지 주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인 앵커 알려주세요. 네, 미국 대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 과연 누가 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탄핵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미국 CBS에서 진행했던 트럼프 탄핵 여론조사인데요. 무려 찬성이 55%, 반대가 45%를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찬성 쪽의 여론이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 절벽까지 몰아세운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과연 그게 대체 뭘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유력 라이벌 조 바이든입니다. 이 조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 헌터 바이든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 회사에서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스 회사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졌고요. 때문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직접 이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사에 나서자마자 이 검찰총장 하루아침에 돌연 해임이 되고 만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 조 바이든이 이 검찰총장 해임해라, 그리고 우리 아들 수사 그만해라. 안 그러면 이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대출 보증 내가 보류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이 명백하게 조 바이든의 잘못이었을 텐데, 그런데 왜 갑자기 분위기는 트럼프 탄핵인 걸까요? 자,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잠잠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갖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8번이나 무려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전화에서 헌터 바이든 수사 계속해라.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군사원조 철회할 거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직권남용 그런 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을 했다.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나는 결백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탄핵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내 코가 석자 이렇게 될 거고,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북미 문제 소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다라는 이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는 건데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한상혁의 나비효과에서 체크해 보시죠.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오늘 주제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최인 앵커가 얘기한 그 마지막 그 화면에서처럼 우리가 왜 트럼프 탄핵까지 미국 정치까지 신경을 써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게요. 저희가 어쩌다가 미국의 정치 상황까지도 분석을 하고 미국의 대선 후보도 분석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얘기를 다룰 때 매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도 아니고 미국 정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미국이 세계에서 넘버원 국가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그 정책적 방향이 세계적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G2의 국가의 정책적 상황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는 얘기고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의 변화가 과연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라고 여쭤봤지만 신경을 써야죠. 신경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늘 와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 하원에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달이었죠. 9월 24일에 민주당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돌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개시한다. 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아까도 브리핑이 나왔지만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사이에서 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의 부적절한 압박 시도가 있었다. 이게 이제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17년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면 당시는 트럼프의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이제 의혹을 수사했던 이제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이것이 뭐 사법농단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당시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약 44% 적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낸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실패 시에 역풍에 몰릴 수가 있다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에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펠로시 의장이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는 탄핵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한 달 전인 9월 24일 이때만 해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38%에 좀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40% 훌쩍 넘었었는데 40%도 안 되는 탄핵 찬성 여론에 힘입어서 갑자기 탄핵을 실시를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이제 탄핵 심의 절차를 보면요, 한번 이렇게 PPT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 이렇게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하원 과반수 동의로 탄핵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겠죠. 상원에서 통과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원은 뭐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그렇죠. 예. 과반수 이상을 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까지 통과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낸시 펠로시 의장이 상당히 잘 알아요. 예. 하원과 상원의 지금 구조를 상당히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시도라는 노인수가 무엇일지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 게임이 차기 대선에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끝까지 그리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치구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림수가 있는 거죠. 네.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당선 초기에 만만치 않을 거다. 지금은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지 못하더라도 큰 상처를 주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끌고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하원에서 되더라도 상원에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블랙스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는 이제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서 보셨듯이 상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네.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돼요. 근데 탄핵이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네. 탄핵이 성립이 될 때 필요한 표가 약 67표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67표를 얻으면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를 되는데 이 말은 공화당 내부에서 약 20표 정도의 반란표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탄핵이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상기류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8명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미트 롬니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죠. 네. 미트 롬니가 있는데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조사 압력을 넣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중국에까지 압박을 하는 것을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자충수를 두고 말죠. 이제 시리아 북부에 있던 미국의 철수를 결정하고 실행한 일인데 연초에도 이미 철군 의사를 밝히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우방을 벌일 수 없다라고 하고 사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사건이었어요. 시리아에서 철군한다는 것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해도 눈 감아주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은 미국과 IS 격퇴를 위해서 싸운 동맹이었습니다. 동맹이 전후였어요. 이 IS 격퇴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쿠르드족의 젊은이들이 약 10,000명 넘게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군사작전에 가장 앞서 싸웠던 민족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같이 싸운 동맹국을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러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술렁이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이 피 흘려서 싸운 동맹을 저버리면 앞으로는 어떻게 미국과 그 어떤 나라가 함께 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제서야 쿠르드족을 공격을 하면 터키 경제를 말살하겠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올리면서 다시 터키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치적인 흐름이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흐름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찻잔 뭐 태풍 이 정도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생겨나고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을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뭔가 변화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된 움직임이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뭐 휴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휴전인 듯 휴전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 이제 정말 휴전을 하는 건지 잠정적인 건지 뭐 조건부 휴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다면 공화당의 반란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원에 가더라도 탄핵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상원에 가더라도 탄핵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낮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화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일정 부분 나올 수는 있겠지만 20표까지 모으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근데 하지만 저희가 봐야 될 이유가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탄핵이 추진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추진이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분명히 출렁이 걸렸는데 이제 과거에 한번 탄핵에 대한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까운 사례로 닉슨 대통령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역시도 이제 경기 침체와 좀 맞물리기도 했고요. 이게 실제로 탄핵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어요.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이 전개가 될 시에 스스로 물러났고 그렇죠.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났습니다. 오일 쇼크가 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증시 하락이 탄핵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한 건지 오일 쇼크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는 표와 같이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그래도 오일 쇼크가 같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증시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본인이 그냥 사임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는 경제 상황이 워낙 좋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별명이 경제 대통령으로 이제 불리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시에는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약간 그림에서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 증시가 크게 빠진 적이 있잖아요. 증시의 움직임이. 이때가 탄핵이 진행될 당시였는데 이때가 바로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이 터지면서 증시가 좀 변동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시의 변동성이 탄핵 때문인지 안 그러면 다른 요인이 좀 같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도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5일에 북미 실무협상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의 태도가 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싫어했던 존 볼튼을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전략을 수정해서 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석유와 석탄과 섬유 부분을 조금 몇 개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했죠? 협상력이 약해진 트럼프를 버리면서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 협상은 어떻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언론들 보면 대부분의 이번 협상이 중국의 승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 농산물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돼지열병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본인들이 주장해온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보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하고 그냥 협상을
협상을 했어요. 즉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변 국가들과의 협상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남북 경협주라든지 그리고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볼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 표를 한 표 준다면 트럼프에 찍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심정적으로야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여러 정말 골치덩어리 같은 그런 분들이라 정말 찍어주고 싶지 않지만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럼 트럼프가 바뀌고 다른 주자가 온다. 이것도 사실 또 혼란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고민인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도 굉장히 변화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누가 대항마가 되는 것이냐는 건데 최근에 조금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예.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가 타격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에 몰리면서 어부 지지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후보가 급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향이 월가에서 좀 곱지가 않아요. 곱지 않다는 것은 친시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T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사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헬스케어, 약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그래서 이 헬스케어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쪽의 정책을 많이 펼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이 워렌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이 워렌의 주요 공약들이 에너지와 금융 분야, 헬스케어, 대형 IT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공약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친환경 산업들, 전기차라든지 통신 인프라 쪽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형 IT 기업들이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반면에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차라든지 녹색 성장과 관련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리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버니 샌더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잠깐 화면에 선거하는 모습 봤는데 되게 강단이 있네요. 예. 다만 미국 대선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은 한상혁의 나비효과 미국의 정치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케돈 1부 정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구체적인 오늘 대응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